안녕하세요. 최종서입니다. 오늘은 프레젠테이션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시각자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시각자료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요. 자, 대부분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파워포인트 만들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파워포인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있죠. 자, 그 모든 부분들을 일반적으로 슬라이드웨어라고 부르는데요. 각각의 슬라이드웨어에 상관없이 실제로 표현되는 시각자료들을 어떻게 디자인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그런 부분들을 갖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디자인의 기본 원리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많이 쓰는 흔히 얘기하는 킬러 슬라이드를 만드는 방법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역시 프레젠테이션 제작 파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각자료라는 표현을 사용해 드렸는데요. 자, 이 시각자료를 만들 때 몇 가지 기본적인 디자인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각각의 어떤 소프트웨어 기능을 잘 쓰는 것보다 그 이전 단계에서 이와 같은 원리들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만들 때 우리가 조금 더 참고로 해야 되는 디자인 원리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프레젠테이션을 처음에 준비하러 갈 때 제가 다른 분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야, PPT 만들자.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데 PPT를 만든다고 발표 준비가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파워포인트 만들러 가자라는 것이 마치 프레젠테이션을 전체를 준비하는 것처럼 통용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앞으로 바꿔야 되겠죠. 자, 파워포인트를 쓰는 것은 기본적으로 프레젠테이션 전체에서 하나의 부분에 불과합니다. 시각자료를 만드는 도구이기 때문이죠. 네,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타트할 때부터 바로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작업하는 것, 이것은 별로 좋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키죠.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를 먼저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 청중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는 스토리를 먼저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이 또는 정리하는 것이 선수적인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이유 작업으로서 진행되는 부분을 이야기 드릴 건데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시각자료를 만드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슬라이드웨어라고 설명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유명한 슬라이드웨어라는 사이트에서 조사했던 결과들을 잠깐 볼게요. 프레젠테이션 포맷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 봤더니 역시 파워포인트였습니다. 자, 이것 말고도요, 애플을 사용하시게 되면 키노트라는 것, 스티브 잡스가 많이 사용했던 건 키노트겠죠. 또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프레찌라는 것도 있고요. 슬라이드 샤크, 또 한글과 컴퓨터의 한컴 슬라이드와 같이 다양한 도구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각각의 도구들은 기능과 진행 방식의 차이를 갖고 있지만 그것들을 만드는 기본적인 원리는 사실은 디자인의 원리로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와 같은 부분들을 이야기 드리는 건데요. 우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의 각각의 차이점 역시 잠깐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파워포인트는 국내 기본적인 가장 유명한 도구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인 도구이고 또 기능이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에서 접근하기 좋은 디바이스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키노트일 겁니다. 애플에서 만든 거죠. 맥킨토시라는 PC가 없게 되면 사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죠. 자, 여기는 굉장히 애니메이션과 전환이 역동적입니다. 권유드리고 싶은 부분은 본인의 스타일이 조금 정적으로 천천히 흘러가는 발표를 하신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역동성을 함께 반영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수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프레찌요. 프레찌는 큰 그림과 프로세스를 설명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줌 인 아웃이라는 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에 큰 그림 속에서 세부로 싹 들어가고 다시 빠져나오는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굉장히 역동성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죠.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는 세 가지 도구를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거는 전부 다 수단이라는 겁니다. 발표자가 어떤 유형의 발표를 하느냐 또는 그 발표자가 어떤 스타일의 발표자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개념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도구의 기능들에 현혹이 돼서 자료를 만드시는 것은 좋지 못하다. 결국 파워포인트를 잘 쓰고 키노트를 잘 쓰고 프레찌를 잘 쓴다고 해서
발표를 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쓰는 보조도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시각자료를 사용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게 잘 정의가 돼야 시각자료를 거기에 맞게끔 만들어 주실 수 있겠죠. 시각자료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기억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억을 하기 위해서 시각자료를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발표 현장에서 기억해야 될 주체는 둘입니다. 첫 번째는 발표자가 내용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청중도 내용을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발표자가 내용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시각자료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시각자료만 보고 이렇게 설명을 하겠죠. 청중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보지 않으면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부분을 저희들을 컨닝 페이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자가 기억하려고 만드는 슬라이드는 좋은 슬라이드, 시각자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현장에서 내용을 기억해야 될 분들은 청중입니다. 그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 디자인과 좋은 원리를 갖춘 시각자료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시각자료를 만들 때 첫 번째로 삼는 원칙이 3초의 규칙이라는 겁니다. 3초의 규칙은 5개 광고판을 만드는 기본적인 규칙이기도 합니다. 자, 5개 광고판 아시죠? 빌딩 위에 있습니다. 큰 도로를 지나갈 때 지나가면서 살짝 보고 잠시 보는 내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3초 안에 완전히 눈에 가독이 되지 않으면 파악할 수 없는 겁니다. 저희들이 만드는 시각자료도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용이 많은 양을 구성을 하지만 그 많은 양 중에 중요한 부분에 차이를 만들어주게 되면 눈에 먼저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가 3초 안에 가독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시각자료가 가장 좋은 시각자료라는 겁니다. 이 원칙은 넘버원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원리는 없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3초의 규칙을 지켜가기 위해서 몇 가지 추가적인 원리들을 저희들이 사용해서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요. 자, 디자인의 빅4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 중에 첫 번째, 다른 요소들과 적극적인 차이를 만든다. 이건 저희들이 대비라고 하는 겁니다. 대비에 별표 5개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시각 차이를 만드는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은 대비거든요. 자, 시각 자료에서 내용이 많을 때 대비를 주는 방법, 단순하게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쓰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사용하는 슬라이드도 대비라는 글자 무슨 색입니까? 붉은색이죠. 예, 그렇습니다. 붉은색이 들어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강조 컬러라고 인지를 하게 되겠죠. 자, 다른 색은 전부 다 일반적인 청색계열과 짙은 계열인데 갑자기 저렇게 붉은색이 나오면 눈에 띕니다. 색상 대비를 쓸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다른 요소들과 적극적인 차이를 만든다는 글자와 대비라는 글자는 크기가 다르죠. 자, 크기가 클수록 눈에 먼저 띌 수 있고 상대적으로 큰 글자가 중요하다고 사람들은 인식하겠죠. 이와 같이 색상의 대비와 크기의 대비 또는 모양의 대비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는 차이를 만들어 줄 수 있고요. 그 차이가 사람의 시선에 먼저 가독이 되도록 꾸며줄 수 있는 3초의 규칙을 만들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아울러서 두 번째로 근접이죠. 자, 여러분들의 회사명과 여러분의 성함은 붙어 있어야 되겠죠. 자,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들을 같이 근접화시키는 거고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부분 마찬가지겠죠. 그거와 관련된 이미지는 같은 부분에 같이 있는 것이 좋겠죠. 그와 같은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반복입니다. 자, 예를 들면 강조 컬러를 붉은색으로 쓰는 것도 동일하게 쓰시는 게 좋겠죠. 갑자기 노란색이 나오면 안 되겠죠. 또 마찬가지로 글머리 교의 모양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하면 좋겠죠. 그런 부분들은 반복 통일이라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볼까요? 연관된 요소별로 묶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뭐 그룹핑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뭐 개념적으로 근접과 비슷한 의미로 저희들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슬라이드를 만들 때는 근접과 정렬은 비슷한 의미로 해석하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대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적극적인 차이를 통해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것, 그게 시각자료를 잘 만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라는 것.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거지만 실제로 그것들이 시각자료에 적용이 되는지는
의문이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시각자료를 작성할 때 주의사항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각자료를 작성할 때 주의사항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게 보이는 것처럼 노이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노이즈를 빼내는 것이 시각자료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왜 노이즈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냐면 노이즈는 신호가 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노이즈입니다. 시각자료에도 메인 메시지가 신호죠. 그 신호를 방해하는 개체나 여러 가지 도형과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시각자료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버린다라는 개념이죠. 완벽함을 가져가기 위해서,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버리는 것들을 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결국 여러 가지 원칙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노이즈를 얼마만큼 시각자료에서 제거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시각자료를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법을 제가 다운 요소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5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다운 요소, 노이즈를 제거하는 부분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기본 서체만 사용하라부터 그라데이션은 2개 색만 사용한다라고 설명되어 있는 이 5개들을 실제로 시각자료에서 어떻게 구현하는지 각각의 요소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기본 서체만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슬라이드의 내용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목표 설정하기 4단계라고 되어 있죠? 자, 4가지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로 노이즈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불필요하게 들어가 있는 것들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확인하셔야만 실제로 다음번에 실제로 작성하실 때 그와 같은 부분들을 적용하지 않으시잖아요. 자, 여기는 몇 가지 노이즈가 있는데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나요? 자, 제가 그러면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목처럼, 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하는 발표 자료, 시각 자료에서는 윈도우에 설치되어 있는 기본 글꼴만 활용하는 것이 일단은 좋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상용 글꼴을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자, 상용 글꼴과 되는 다양한 폰트들, 외부에서 무료로 배포되는 글꼴들을 사용하게 되면 가끔 가다가 제가 사용하는 PC가 아니라 따로 준비되어 있는 PC나 노트북을 사용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쪽에, 그 노트북에 만약에 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글자가 다 깨져 보이게 되겠죠. 자, 지금 현재 여기는 글꼴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지만은요, 이 글꼴이 실제로 윈도우의 기본 글꼴이 아닌 글꼴이 설치되어 있는 환경에 가게 되면 깨져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글꼴을 위주로 해서 쓰시는 것을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요. 글꼴 자체의 노이즈도 있겠지만 또 보시게 되면 표현 자체의 노이즈도 있습니다. 자, 하얀색 부분이 슬라이드의 크기라고 보셨을 때 지금 노이즈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색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보세요. 목표 설정 4단계에 윤곽선 테두리가 녹색 계열로 들어가 있죠. 자, 주변에 여백이 많은데 이 박스의 윤곽선을 넣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텍스트가 답답해 보이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백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저 윤곽선만 빼버리면 주변에 여백이 있기 때문에 글씨를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또 하나의 노이즈가 있습니다. 붉은색, 저희들 강조색으로 많이 쓴다고 그랬죠? 어디에 사용됐습니다? 글머리 기호죠. 자, 글머리 기호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슬라이드에선. 그게 아니란 얘기죠. 중요한 내용은 예를 들면 계획은 실현 가능한 것으로 정한다. 실현 가능한 것, 이 내용이 중요한 거죠. 저 텍스트에 붉은색 컬러가 들어가야지 주변부에 있는 글머리 기호나 윤곽선에 짙은 채색을 쳐서 강조하는 것은 좋지 못한 습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와 같은 부분을 빼버리고 준비하면 되겠죠? 이렇게 보여주면 어떨까요? 자, 기본 글꼴을 사용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또 말씀드렸던 윤곽선이나 글머리 기호의 나름대로의 색을 키워드 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보여주는 방식을 쓰게 되면 적절하게 빨간색 부분만 봐도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할 수 있고요. 거기에 적합한 이미지를 넣는다면 조금 더 내용을 기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자, 이미지를 넣어주는 것들 원칙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림 우위의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림을 스캐닝해서 먼저 기억하게 되고요. 그 그림에 맞춰서 내용을
기억하는 방식을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연상의 효과를 가져가는 부분은 그림 우위의 효과 기억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원리로 가봐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얘기는 글머리 기호를 줄여달라는 겁니다. 슬라이드 만들 때요, 우리 조직의 장점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많으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내용들을 나열을 하십니다. 여기도 기본적으로 조작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12가지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12가지를 1번부터 12번까지 설명한다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용의 분류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너무 많은 내용, 다시 말씀드리면 기억의 한계를 느끼는 개수 이상이 되면 저는 그걸 4개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뭐 매지컬 넘버 7이라고 해서 7개까지는 기억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4개 이상이 되면 기본적으로 2개 이상으로 묶어서 보여주는 그룹핑 또는 청킹이라는 것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글머리 기호가 많은 것들을 저희들이 슬라이드에 시각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크게 뭐 3개 정도의 그룹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이 좋겠죠? 자, 출발하기 전에는 이와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주행 중에는 이런 것들, 또 언제나 할 수 있는 것들이겠죠? 자, 크게 내용을 분류해서 기준을 만들고 그 분류에 따라서 내용을 축약하게 되면 내용이 크게 많아 보이지 않는 느낌이 들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파워포인트의 기능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또 키노트의 기능하고는 상관이 없죠. 시각적으로 표현할 때 내용의 기억을 도와주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일종의 그룹핑 기법입니다. 이와 같은 그룹핑은 실제로 정보를 정리하고 효율적으로 보여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요. 내용이 많은 것, 4개 이상의 데이터는 묶어주세요 라는 원칙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원칙입니다. 첫 번째 자리에서 보신 것처럼 윤곽선이 계속해서 문제가 됐었죠. 자, 윤곽선은 닫힌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채색을 하지 않고 쓰시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자,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아예 윤곽선을 좀 약간 버리고요. 지금처럼 윤곽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면에다가 옅은 색의 파스텔 톤의 채색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의 구분만 될 수 있도록 지금 윤곽선에 적용되어 있는 색채를 기본적으로 빼시고 면에다가 채색을 해주는 방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또 하나 비교 데이터이기 때문에 좌우 배열을 했죠. 좌우에 배열을 할 때는 지금처럼 중앙에 이렇게 항목들을 배열하는 방식도 가끔 또 많이 사용하는 나름대로의 차트의 표현법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것 또한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윤곽선을 없애고 면에 가벼운 채색을 통해서 차이를 만들어주는 방식을 사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보십시오. 3색 이상의 색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각자료를 만들고 난 다음에 여러 슬라이드 아시죠? 이렇게 슬라이드 작은 것들을 같이 볼 수 있는 여러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그럼 전체적인 색상이 몇 가지 색상인지를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때 중요한 것은 무채색은 제외하는 겁니다. 검정과 흰색을 무채색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자, 검정과 흰색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슬라이드에 몇 가지 색상이 활용이 됐는지를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일반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3색 이내로 통제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슬라이드 보시면은요, 물론 이 좋은 내용입니다. 좋은 내용인데 전반적으로 컬러가 많이 들어가 있죠. 뭐 3가지 색 이상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내용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고 또는 어느 게 더 상위 수준에 있는 개념인지가 먼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색을 채색하실 때는 같은 레벨에 있는 것은 동일한 색으로 칠하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 일본, 미국, 국가죠. 국가는 같은 색으로 칠하시라는 얘기예요. 서울, 동경, 뉴욕, 도시죠. 국가와 다른 색을 도시에 칠해주는 것,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럴 때만 색을 변경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레벨이 다른 것들을 표시해 주는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그 레벨이 시각적으로도 인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컬러에 대한 이야기 하나만 더 드릴게요. 저희들이 색만 잘 써도 좋은 시각 자료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꼭 기능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지금도 그라데이션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라데이션은요, 실제로 보게 되면 전문적으로 디자인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그 배색을 맞추는 게 너무도 힘듭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따라서 색을 혼합하실 때는
너무 많은 색을 혼합하지 마시고 저는 2가지 정도만 기본적으로 혼합하시면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면 그것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취하시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배경, 그다음에 화살표에도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3가지 이상의 색을 혼합했죠. 저 색을 혼합하는 걸 맞추는 게 일반인한테 너무도 어렵다는 거예요. 빼버리시면 돼요. 그라데이션 빼버리시고 보세요. 자, 화살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낮추죠. 이미지와 함께 기억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전개해서 표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라데이션은 잘 쓰면 좋은 거지만 잘못하면 엄청난 독이 됩니다. 자, 색을 혼합할 때 많은 색을 혼합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2가지 정도만 활용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5가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위주로 기본 소체부터 그라데이션 2색까지 사용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 말고도 많은 원리가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지켜지지 않는 원리들이니까요.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슬라이드에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번째인데요. 킬러 슬라이드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핵심 메시지를 만들어가는 슬라이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말 프레젠테이션 내용 중에 중요한 슬라이드, 정말로 청중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들을 전개하는 슬라이드입니다. 잠깐 볼게요. 자, 스티브 잡스의 슬라이드 보시면 대부분 킬러 슬라이드죠. 내용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와 이미지 한 장으로 처리하는 슬라이드를 쓰고 있다는 거겠죠. 자, 이 부분은 저희한테도 응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부분들을 저희들이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적용된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와 주요 키워드를 만드는 텍스트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들도 있고요. 구조를 바꿔서 이렇게도 만들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실제로 킬러 슬라이드라고 하는데요. 이미지의 연상작용을 통해서 메시지를 기억할 수 있게끔 유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슬라이드를 모두 이렇게 꾸미시면 좋겠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에서만 사용하셔도 충분히 그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처럼 킬러 슬라이드라고 하는데 이 킬러 슬라이드를 만드는 원리가 있습니다. 자, 그 원리는 3등분의 법칙이라는 원리인데요. 왼쪽에 있는 것들은 사진의 어떤 부분들이 영상의 중앙에 있죠. 그런데 실제로 아래쪽,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여성분은 오른쪽, 그 다음에 사과는 왼쪽에 존재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왼쪽으로 어느 게 더 좋은 사진이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진을 많이 촬영하시는 분들께 여쭤보면 오른쪽에 한쪽 구석으로 몰아놓은 사진이 좋은 사진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이 원리는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기본적으로 3등분의 법칙은 지금처럼 3칸, 줄을 2개 가서 가로 3칸, 세로 3칸으로 구분해서 9개의 칸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9개의 칸을 만들게 되면 4개의 교차점이 생성이 되게 되겠죠. 그 교차점이 어디냐면 실제로 이렇게 찍히는 4개의 점입니다. 자, 이 교차되는 4개의 점에 개체의 중심이 가 있을 때 좋은 사진과 영상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3등분의 법칙이라고 실제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지금 여성분처럼 오른쪽으로 여성분의 사진을 옮겼을 때 2개의 오른쪽에 있는 흔히 얘기하는 교차점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보시게 되면 그와 같은 부분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사진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요.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셔도 누 오브 더 서드라고 검색해 보시면 사진들이 실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진들의 특징들을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만든 슬라이드 2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자, 왼편에 사진 넣고 키워드를 대각 부분에 배열을 했죠. 스토리를 다이어트 한다라고 해서 다이어트하는 이미지와 함께 대각 배열을 쓴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반대도 있겠죠. 자, 아까 보여드린 프레젠테이션은 선물이다라고 해서 이번에는 오른쪽에 이미지를 넣고 대각 방향에 마찬가지로 텍스트, 키워드를 넣습니다. 자, 이 부분은 파워포인트가 갖고 있는 기본 레이아웃을 해체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미지와 기본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배열할 때 쓰는 기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슬라이드를 만드는 건 아니지만 정말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3등분의 법칙을 기억해 주시고 디자인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각 자료는 날이 갈수록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할 때 왜 시각 자료를 쓰냐라는 말씀을 듣게 되면 남들이 만들기 때문이라고 대부분 응답을 하십니다. 그렇죠.
남들이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보편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보편성을 가져갈 때는 각각의 소프트웨어를 잘 쓰는 것보다 디자인의 기본 원리를 지키시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가장 중요한 디자인의 원리인 3초의 규칙과 대비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아울러서 키워드, 메시지를 강조하는 3등분의 법칙이라는 디자인 원리를 오늘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원리들을 활용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시각 자료에서 지금보다 조금 더 좋아지고 뭔가 디자인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시각 자료를 만드실 수 있도록 가이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